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신동입니다. 늘 반갑습니다. 후원 많이 해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많은 구독자분들이 계셔서 이제는 제가 책임이 아주 무겁습니다. 저는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미니 컨퍼런스에 기대가 많습니다. 인원을 조금 늘려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20명 하겠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들이 전화도 해주시고 늘려달라고 말씀하셔서 한 30분 정도로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 30명 정도 하겠습니다. 그 미니 컨퍼런스 그 참여 신청하는 그 방법은 4월 4일 지난주 4월 4일 그 영상 댓글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그런 주제는요. 초등학년기의 영재성을 판별하는 5가지 기준입니다. 초등학년기의 영재성을 판별하는 5가지 기준이요. 유아기의 영재성을 판별하는 기준도 있지만 초등학년기의 영재성을 판별하는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 지능검사 할 때도 유아한테 하는 거는 윕시라는 그런 웩슬러 지능검사 중에 윕시라는 걸 쓰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에게는 위스크라는 걸 쓰죠. 뭐 또 성인용도 있지만 그렇게 씁니다. 자, 초등학생기에 우리가 영재라, 제가 영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 그런 거를 우리가 한번 측정하려면 한 5가지 기준 정도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5가지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빨리빨리 진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영재성을 보인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그런 5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언어 유창성입니다. 언어 유창성. 물론 여기는 언어 이해도 포함되고요. 언어 유창성인데 언어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언어.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모국어가 가장 중요하죠. 언어 유창성에는 대표적으로 뭐가 포함되냐면 어휘력이 포함되는 거예요. 어휘력. 근데 이 어휘력은 2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냥 어휘의 수를 많이 아는 거, 그냥 어휘를 많이 알고 있는 거, 이것도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어휘의 질적인 수준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은 어떤 언어가 그 언어 속에 포함될 수 있는 어떤 그 개념 속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뭔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유창성이 발휘될 수가 있어요. 유창성은 읽기도 빨리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이해도 빠르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표현도 잘할 수 있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읽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못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책을 많이 읽기만 하면 좋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읽기도 많이 읽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표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표현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표현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읽기만 하면 수동적인 거죠.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죠. 받아들인 것을 내가 바깥으로 내보내는 그런 능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언어 유창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가르칠 때는요, 읽기도 가르쳐야 되겠지만은 쓰기, 말하기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말하는 거, 그다음에 쓰는 거. 우리가 짧게 쓰더라도 몇 줄을 쓰더라도 쓰기 훈련을 항상 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사실은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에 불과한 거죠. 첫 번째, 그래서 언어의 유창성입니다. 이런 언어 유창성이 높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언어를 빨리 배웠다거나 어릴 때부터 빨랐다거나 그 다음에 언어의 표현력이 굉장히 좋다거나 이런 거는 우리가 영재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요, 귀납적 추리 능력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워요. 귀납적 추리라는 게 뭐냐? 인덕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는 여러 개의 그 단서들을 가지고서 하나의 원리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여러 개의 단서들을. 뭐뭐를 보잖아요. 그러면 저런 걸 가지고 하나의 공통적인 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공통적인 거. 우리가 여러 가지 동제 들판에 나가거나 그럴 때 무슨 꽃이 있다. 또 무슨 꽃이 있다. 여기는 무슨 풀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뭐를 찾아내는 거죠. 또 어디 갔더니 무슨 뭐가 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찾아내는 겁니다. 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돌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던지면
물에 빠지죠. 가라앉죠. 돌이라는 건 물에 가라앉는다는 거죠. A라는 돌 까만 거 던져봤더니 가라앉고요. 하얀 돌도 던져봤더니 가라앉고요. 뭐 여러 가지 돌을 던져봤더니 가라앉더라. 그러면 돌은 물에 가라앉는다. 무게가 있어서 물에 가라앉는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전부 다 우리가 아주 간단한 그런 귀납적 추리예요. 추리. 이 추리를 잘해야만 지식이 생성되는 겁니다. 왜 도대체 귀납적 추리가 중요하냐? 지식을 생성하기 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라든지 그 다음에 수열이라든지 이런 거. 수열 보세요. 2, 4, 6 다음에 뭐가 오죠? 물어보면은 2, 4, 6 다음에 8이다. 이렇게. 이거는 바로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수열 완성인데 이게 바로 귀납적 추리예요. 이건 수에도 있고요. 언어에도 있습니다. 언어에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을 나중에 크면 이런 걸 잘 갖추은 사람이 바로 학문을 할 때, 나중에 대학에 가거나 대학원에 가거나 더 높은 수준의 공부를 할 때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중에 뭐 로스쿨에 가는 시험을 친다거나 아니면은 의전에 가는 시험을 친다거나 아니면 그 이상의 수준의 미국의 대학원에 진학하는 뭐 GRE 테스트를 본다거나 뭐 경영대학원에 가는 뭐 MBA 갈 때 보면은 GMAT이라는 시험을 치잖아요. GMAT라는 시험. 이런 게 전부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게 나온다고. 이런 능력을 어릴 때 갖춰야 돼. 이런 능력을 잘 가진 사람이 영재인 거야. 수학 문제 많이 푼다고 잘 푼다고 걔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 수학자는요, 이런 능력을 충분히 갖춘 아이들이 수학자가 되고 과학자가 되고 언어학자가 되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공간적인 시각화입니다. 공간적인 시각.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어떻게 잘 만드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지를 만드는 거. 사물의 위치를 지각하는 겁니다. 사물의 위치를 빠르게 지각하는 거. 이미지화하는 거. 그 다음에 형태를 시각화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지능검사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멘탈 로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멘탈 로테이션이 뭐냐면 어떤 사물의 뒷면이 어떻게 생기냐는 것이죠. 자, 어떤 그림을 주고요. 이 그림을 180도 회전했을 때는 어떤 모양이 될까?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360도 회전, 180도 회전, 뭐 270도 회전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서 어떤 모양이 될까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를 바로 뭐냐면 시각화하는 거예요. 시각화. 이런 시각화가 굉장히 빠른 아이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상담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아이가 이 이미지화를 굉장히 잘한다는 거야. 이미지화를. 아주 그래서 부모님이 놀래가지고 묻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공간적인 시각화를 잘하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우수한 그런 능력입니다. 이건 창의하고도 관련이 굉장히 높아요. 창의성하고. 그래서 물체를 회전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기하학적인 어떤 사물 조작, 기하학적인 사물 조작.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어떤 모양이 있잖아요. 정육면체가 있다. 정육면체를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될 것이냐. 딱 반을 자르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 여러분들 수박을 딱 자르면 그 안에 뭐 어떤 모양이 나올까. 잘라보지 않고도 안다는 거죠. 잘라보지 않고도 안다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건물 있잖아요. 그럼 건물이 뒷모습은 어떨까? 예를 들면 무슨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높은 빌딩이 잠실에 있는 123층 빌딩이죠. 123층 빌딩. 자, 123층 빌딩에 저 안에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까? 이런 걸 전부 다 우리가 생각을 해내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공간적인 시각화예요. 시각화. 그러니까 이런 시각적인 능력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간적 능력, 논리적인 능력의 사실 반대말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시각적인 능력, 이미지화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추상적인 개념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높고요. 아주 고차원적인 영재들, 고도의 영재들은요. 이 공간적인 시각화, 이미지화 같은 것이 굉장히 잘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능력이 대단히 출중해요. 아주 출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한 건축하는 사람, 건축가라든지 그다음에 미술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일맥상통을 해요. 여러분들 과학이라는 거는요, 이 예술하고 통하는 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과학하고 예술이 뭐가 통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과학과 예술은 굉장히 통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과학과 예술의 융합,
과학과 예술의 어떤 만남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술적인 부분이 과학적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과학자죠, 과학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과학자라고 생각해요. 그때 당시에 그만한 수준의 과학적인 어떤 안목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영재죠. 영재. 어릴 때는 영재고 그 사람은 천재에 불과한 천재죠.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수개념 수준입니다. 수개념의 수준이에요. 우리는 수 그러면 문제를 푼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 문제를 푸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문제를 풀기 전에 수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정확하게 하는 것이. 그래야 수를 통한 사고력이 커나갈 수 있어요.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 그 사고력을 키울 수가 있을까요? 못 키운다고요. 그래서 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자, 2개라는 게 뭐냐? 3개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우리는 쉽게 지금 쓰고 있는 0이라는 개념 있죠? 0이라는 개념. 이 0이라는 개념을 발견하고서 정말 수학계에서 놀라운 발견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옛날이죠, 옛날. 지금은 아니지만 0이라는 지금은 뭐 그냥 제로, 0, 아무것도 없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생각 못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0이라고 표기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재밌는 일 아니겠어요? 정말 이런 겁니다. 이 수의 개념에 관한 이해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문제만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재학교를 가고 싶은 아이들이 있는데요. 영재학교 가면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갈 수만 있으면 가면 좋죠. 또 뭐 아니 뭐 영재학교 나오고 또 카이스트 가면 더 좋고요. 또 뭐 서울대학교나 뭐 이 좋은 뭐 스카이 대학에 가는 거 다 좋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됩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좋은 대학에 가야 거기서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어요. 친구들도 좋고 그다음에 교수님들도 훌륭하신 교수님도 많이 계시고 물론 뭐 스카이 대학의 좋은 대학에만 훌륭하신 교수님이 많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그런 대학에 더 많죠. 더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많고 좋은 친구들이 있고 얼마나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그 학교를 갈 때 예를 들면 먼저 영재고를 간다. 그럴 때 영재고에 어려운 문제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절대. 저는 뭐 영재고 시험 출제를 해본 사람이에요. 영재고 시험 출제를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를 절대 내는 게 아닙니다. 아주 기초적이면서 개념을 잘 알고 있느냐 이런 문제를 물어보지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영재고 시험 문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대학교 문제를 내는 게 아니냐.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영재고 시험 문제는 정말 기초가 탄탄하게 된 그리고 정규 교육과정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육과정이죠. 중학교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잘 받은 사람이면 잘 풀 수 있도록 그걸 충분히 이해하고 100% 소화한 사람이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건성으로 건너뛰는 사람한테 뛰는 사람이 잘 풀 수 있는 문제를 내는 게 아닙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정말 그런 사람이 나중에 아니 곧 대학교 가서 풀 문제는 대학교 가면 풀죠. 왜 뭐하러 중학교 때 풀어요 그거를. 대학교 가면 문제 풀 건데 대학교 수학과 가면 다 풀 건데 뭘 미리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조금 빨리 나가는 건 괜찮아요. 애들이 아주 그냥 막 동기부여가 강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앞선 문제를 풀 수 있다. 좋아요 그거는. 하지만 그러나 너무 많이 나가는 거는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지각의 속도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이 지각의 속도는요, 사실은 유치원 과정의 아이들한테도 필요하고요, 초등학생도 필요한 겁니다. 지각의 속도라는 건 이런 겁니다.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그 대상의 차이점과 같은 점을 빨리 알아차리는 거예요. 빨리 알아차리는데 이 지각의 속도가 빠른 것은 어디서 오느냐면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지각의 속도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각의 속도, 어떤 대상 그런 걸 딱 보잖아요. 딱 보고 그것이 다름과 같은 거. 예를 들면은 언어를 본다. 아니면 도형을 본다. 사물을 인식한다. 이런 것을 보고 같은 거와 다른 거를 굉장히 빨리 찾아내고 특이점을 빨리 찾아내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속도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인지속도. 인지속도는 더 어렵게 말하면 정보 처리의 속도입니다. 정보를 처리해 나가는 그런 속도를 말하는 건데 이런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년기, 초등학생기죠. 초등학생기에 영재성을 판별하는 5가지 기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언어 유창성, 언어를 굉장히 빠르게 표현하거나 그 다음에 받아들이거나 하는 그런 유창성입니다. 둘째는 귀납적인 추리 능력입니다. 귀납적인 추리. 이 귀납적인 추리는 수열도 포함하고요. 언어에 관련된 추리도 포함해서 언어 추리도 있고요. 수 추리도 있고요. 공간 추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적인 시각화. 공간과 이런 것을 이미지로 내가 머릿속에다가 멘탈 이미지로 만든다는 것이죠. 멘탈 이미지 굉장히 중요하죠. 위치를 파악한다거나 위치를 이미지화 한다거나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수 개념의 수준입니다. 수 개념을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지각의 속도입니다. 지각의 속도. 얼마나 내가 대상을 보고 차이점과 같은 점과 특이점을 빨리 찾아내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초등학년기,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년기에 영재성을 판별해내는 5가지 기준이 됩니다. 이거 외에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대표적으로 제가 한 5가지를 뽑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4월 마지막 일요일에 있을 미니 컨퍼런스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제가 한 30명까지만 이번에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제가 많은 분들을 이렇게 대답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명만 하려고 그랬더니 여러분들의 의견이 조금 더 늘려달라고 해서 30명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